인물복지가 그런 관련이 있다고는 처음 생각을 해봤네요. 그러면 지금 여전히 이렇게 고등학생 또 중학생 영상을 보고 있는 청소년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처음 맞아보는 상황들 많이 맞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건 대한민국 고3 친구들이 이제 100일을 돌파하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수능을 또 기다리고 수능. 있는 상황인데 네네. 본인은 고3 때 어떤 고3이었나요? 고3 때 뭐 성적 맞춰서 대학만 가자. 성적 맞춰서 대학만 가자. 근데 이제 성적 맞춰서 대학만 가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다 할 수 있다라는 희망. 희망. 네. 근데 그때는 동아리 활동이 엄청 중요했어요. 우리가 동아리 대학에 활동. 가는 것도 중요했지만 워낙 입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일말의 희망은 대학만 가면 내가 좋아하는 뭔가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요새 동아리라는 말을 쓰죠? 동아리 쓰고 있습니다. 쓰잖아요. 근데 제가 고3들을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고3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네. 고민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다들 무슨 대학에 가야 된다. 무슨 대학? 근데 무슨 동아리 활동을 할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거는 저도 그렇지만 목표로 했던 대학에 못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못 갔어요. 저도 약간 위에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아래 대학을 갔어요. 그것도 턱걸이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가면 좋죠. 하지만 이건 무한 경쟁.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도전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모든 것이 무한 경쟁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무한 경쟁 속에서는 이게 성취가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도전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 무한 경쟁 속에서 무한 경쟁을 벗어나서 나만의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무슨 대학을 꼭 가고 싶어, 무슨 과를 목표를 삼고 열심히 하면 좋아요. 그 과정에서 얻는 게 있겠죠. 네. 최소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두뇌라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대학 가서 내가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무한 경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에 갔는데 그런 동아리가 없다? 더 좋아. 왜일까요? 내가 만들면 되거든. 그럼 내가 동아리 창립자가 돼요. 창립자. 그리고 또 학교에서 못 만들면 외부에서 또 활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대학 동아리를 5개를 5개까지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분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겠죠.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대학에서 무슨 동아리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그리고 퇴근을 하고 나면 나는 어떻게 변신할 것인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택시를 타면 이 택시 운전사분이 퇴근을 하고 나서 멋있는 트럼펫 연주자는 아닐까. 그런 걸 상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그런 삶을 많이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리고 하지만 무한 경쟁에서 벗어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꼭 생각하시면서 틈틈이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책인데요. 이 책에서 그 직업으로서 이렇게 래퍼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놀랍게도 앞에 보이는 랩으로 인문학하기가 이렇게 본인을 직업으로서 래퍼가 되게 하고 래퍼라는 직업을 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저의 정체성이 래퍼인 거지. 정체성이 네, 래퍼. 직업이 래퍼이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직업이라는 거는 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게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직업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보람을 느끼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도와줄 수 있고 뭔가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직업이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뭐 래퍼를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고, 래퍼가 저의 정체성인데, 직업은 제 책에도 써있지만 이제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었고, 63빌딩 4층 세탁실에서도 일을 한 1년 했었는데 그런 직업도 한 적이 있고, 또 나중에 직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지금 청소년의 시간에 있으면서 어떤 내가 직업을 가질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고 또 친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여러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리고 형 누나들이 가졌던 직업들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동물복지처럼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에 살고 있는데 친구들이 한 가지 직업만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의 잠재력을 개발해 나가면서 두 가지 또 많으면 세 가지까지도 직업들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통찰력들을 많이 제공해 직업에 대한 주시는 얘기가 것 같네요. 나왔으니까 직업에 대한 저의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보통 그 직업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잘하는 걸 직업으로 삼으래요. 잘하는 근데 이게 직업으로. 대책이 없어요. 내가 잘한다고 그래도 옆 사람이 더 잘하면 난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뭐 잘하는 거를 직업으로 삼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잘해야 되냐 이거죠. 어디까지 잘해야 돼? 뭐 경쟁률이 100대 1, 200대 1, 300대 1 그렇습니다. 잘하는 거를 직업으로 삼는다기보다는 자기가 정성을 들일 수 있는 걸 직업으로 삼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정성을 들이게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청소를 할 때라든가 뭔가 글씨를 쓸 때라든가 네. 뭐 자전거를 탈 때라든가 뭔가 자기가 할 때 정성을 쏟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직업으로 추구하다 보면은 실마리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노력이라는 말보다는 정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노력보다는 네, 정성. 왜냐하면 요새는 노력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가 요새 사회적으로 이 노력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냐면 너 노력해야지 이러면은 옆 사람보다 더 노력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노오력을 하는 얘기고 그 옆 사람한테 또 가요. 야 너도 노력해야지. 그리고 이 사람은 노오력을 하는 소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야 너 노력해야지 이러면 또 다른 사람보다 노오력을 하는 소리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거기에서 비롯되는 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격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노력보다는 정성을 기울이자. 그리고 내가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것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의 인간의 평균 수명이 지금 120세까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직업이라는 것이 보통 뭐 두세 번은 3번 이상 바뀐다고 봐야 됩니다. 네, 3번 이상. 네, 그래서 뭐 하나로만 단정 짓기보다는 좀 유연하게 사고 이거 아니면 물론 이제 뭐 난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이렇게 이런 저런 가능성을 좀 자신한테 좀 발견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읽는 게 답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뮤지션의 인터뷰를 읽고 또 다양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읽으면 나도 이런 방식으로 좀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네. 힙합 그리고 랩 대중음악에 대한 여러 책들에서 아프리카에 리듬이 없었다면 힙합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이제 Black Lives Matter, 네. 블랙의 생명은 중요하다라는 운동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고 또 방탄소년단의 팬클럽도 똑같이 100만 달러, 총 200만 달러를 기부한 이유는 바로 블랙이 상징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 블랙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아프리카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과 고난, 굉장히 비참했죠. 근데 그 안에서 또 탄생했던 그 비참함 위에서 탄생했던 창조성, 그리고 이 현대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그것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종차별에 대한 갈등, 그걸 다 포괄하고 있는. 또 뭔가 이렇게 골치 아프면서도 매력적이면서 그 매력적인 창조성이 다 섞여 있는 용어가 바로 블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듣고 있는 대중음악이라는 것이 아프리카의 리듬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K로 적겠습니다. 아프리카라는 땅이 있습니다. 20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의 DNA가 20만 년 전에 이 아프리카에서 출현을 한 것이죠. 이거는 지금까지 과학계 정설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바뀌지는 않았고요. 이 아프리카에서 20만 년 전에 탄생한 현생 인류가 전 세계로 이제 이동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노예 무역이 시작되죠. 그래서 보통 이 서쪽에 있던 네. 사람들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노예로 전 세계로 이제 끔찍하게 팔려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곳이 바로 USA, 미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 USA 미국에서 흑인 노예, 우리 흑인 노예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네. 그 노예 12년이라는 네. 영화를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런 영화들 속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 흑인 노예분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Say yeah, yeah, say wow, wow, yeah, yeah, wow, wow 이렇게 주고받는 노동요를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노동요. 예, 그리고 또 너무 삶이 힘드니까 또 희망이 없죠. 네. 노예로 이 삶이 끝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신을 찾고 나의 영혼은 언젠가 자유를 찾을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으로 살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영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요와 영가가 이제 이 흑인 노예분들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 1865년에 남북 전쟁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 1865년과 1900년 사이에 이 노동요와 영가가 무슨 음악으로 바뀌게 되냐면 블루스, 블루스. 가스펠, 레그타임이라는 음악으로 변신이 됩니다. 진화가 된 거죠. 이 사이에 1865년과 1900년 사이에 이 블루스 가스펠 레그타임이라는 음악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음악이 나오느냐? 따빠빠라빠빠빠빠 재즈라는 음악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네. 재즈 다음에 어떤 음악이 나오느냐? R&B. R&B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울, 펑크 음악이 나오는데요. 이 R&B와 재즈 음악이 자메이카로 가서는 레게 음악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남미로 가서는 보사노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레그타임이라는 음악이 우리나라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우리나라와 일본에 와서는 트로트가 되죠. 트로트. 네, 트로트, T-R-O-T. 네, 트로트 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R&B는 우리가 록 음악으로 변신을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1970년대 무슨 음악이 탄생한다? I say hip, you say hop, hip, hop. 네, 힙합 음악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리듬이라는 것이 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대중음악의 뭔가 근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대중음악. 그래서 저는 이 대중음악 속에서 어떤 아프리카의 심장, 아프리카의 리듬, 그리고 우리는 모두 아프리카인이다. 근데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저는 화합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죠. 화합.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중요시한 우리는 모두 아프리카에서 왔어. 그리고 아프리카의 리듬을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교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듣고 있어. 이것은 무슨 말을 뜻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갈등이 있고 싸우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지만 결국에 우리 모든 인류는 이 아프리카에서 하나로 화합을 했던 존재들이다. 화합을 해야 한다. 그런 메시지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블랙이라는 단어입니다. 블랙. 그래서 제가 이 블랙이라는 말을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지금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특히 미국에서 이 블랙이라는 말은 뭐 그냥 검정 또는 흑인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고 굉장히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중첩된 어마어마한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함부로 해석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저 블랙 라이브즈 매터라든가 또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이야기들이 한국에서 쏟아지죠. 그 의정부 고등학교에
네, 블랙 관짝 페인팅 쓰는 논란. 네.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양한 뭐 이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이 블랙이라는 말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좀 생각하시고 네, 그런 사회적인 이야기들을 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아프리카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네. 이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 아프리카를 통해서 이 아프리카가 더 나아지고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네, 좋은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나가는 글 힙합은 밥이다. 네. 힙합은 왠지 저희가 이렇게 멀리 나가서 사 먹는 뭐 외식이라든가 뭐 반찬 같은 것 같은데 힙합을 밥이라고 표현하셨네요.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노력하다 배가 고플 땐 영양가 높은 힙합을 들어보자. 무작정 왕창 듣기보다 한 곡 한 곡 꼭꼭 씹어서. 힙합은 내 삶의 밥이고 소중한 생명수다. 오늘 박하정 님을 만나 보니까 정말 이분은 힙합을 그냥 뭐 직업적으로 한 번씩 내가 일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면은 뭐 한 번씩 그냥 일 때문에 아니면은 어떤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먹는 밥이나 마시는 물처럼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 그대로 힙합이 가는 곳에 박하재홍 님이 있고 박하재홍 님이 가는 곳에 힙합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구체적으로 좀 더 가지고 계신 계획이나 이 영상을 본 친구들이 이런 것들은 궁금해요. 아니면 이런 것들 내가 조금 뭐 더 알고 싶어라고 했을 때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 SNS 네, SNS. 뭐 검색하면은 저에 대한 이런저런 것들이 나와서 네. 저는 이제 필요한 정보를 좀 적절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네, 제 주변에 뭐 음악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뭐 음악적인 게 궁금하다면 뭐 음악적인 걸 알려드리고 또는 뭐 이런 분야나 어떤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시면 제가 필요한 정보를 뭐 이렇게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네, 좀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제일 또 생각하는 거는 힙합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좀 끼리끼리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 사회에서 학력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소득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근데 그게 아니라 힙합은 진짜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들을 우정을 만들어주는 그런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우리가 이렇게 단절되고 또 교류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시대에 힙합이 어떻게 또 변신을 하고 작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답은 없지만. 네, 지금까지 서창도서관과 함께한 작가와의 만남, 랩으로 인문학하기 박하재용 그리고 리튼 바이 라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피스. 피스. 우리 랩하고 끝내야죠. 그래요? 네. 제가 스피커도 끝나게 가져왔는데 오, 이걸 딱 들고 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거를 제가 원래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네. 길거리에서 랩하려고 샀어요. 원래. 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쓰질 못하고 있는데 아이고. 네, 오늘 한번 써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와우. 에이, 이거 딱 이거를 어깨 메고 오케이 메고. 오케이 Yo 라이노와 오늘 처음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누게 되다니 지금 밖에는 대단히 더워서 우리는 어떻게 밖으로 나갈지 모르겠네 랩을 이렇게 처음부터 빨리 하면 지치니까 천천히 할게 랩 Peace.